휴대폰은 먹통이지만 제주대 특강을 왔다. 집사람에게 보낸 톡 아니면 가히 장소도 못 찾을 뻔했다. 가에게 남을 제주대 특강. 렛츠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을 주제로 강의해 주실 권대우 강사님은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제주 하얏컴퓨터 사장, 국동건설 및 유원건설 사장과 양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방송활동으로는 KBS 인간극장, 아침마당, BBS 사색의 향기 등에 출연할 바 있습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제주도학교 강의를 한 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한번 제가 여기에 지금 왔었어요. 그때도 아주 감명 깊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뭐 주경야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뭐 전업으로 지금 주부를 하시든 여러분들의 그 열성과 제가 참 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할 텐데요. 아무튼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왜 살까? 그러니까 뭐 사라지니까 그냥 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의미를 한번 좀 부여해 보고 싶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왜 살까? 우리는 지금 왜 태어났을까? 조금 무거운 그런 화두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 자유의지로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유의지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날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나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이따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존귀한 그 분들이고요. 우리가 가끔 이제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우주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빛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빛으로부터 지금 우주가 지금 생겨가지고 138억 년의 지금 시간이 경과되고 우리 지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한 45억 년 정도 되고 또 우리 인간과 비슷한 그런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불과 100만 년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이 30억 광년 떨어진 별을 봐요. 여러분 1광년, 영어로는 1 light year, 1광년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하면은 빛이 1년 동안에 쉬지 않고 가는 거리를 우리가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속도, 다시 말하자면 30만 킬로미터 per sec,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무지무지하게 빠른 거죠.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빛이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30억 년 동안 그 빛의 속도로서 계속 달려온 그 거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별의 빛은 지금 현재의 별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30억 년이라는 그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 별이 지금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한 100년의 이 수명, 뭐 지금은 100년 시대라고 하죠. 보통 한 7, 80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 우주의 광대 무변한 그 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100년, 정말로 참 티끌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 그 정말 하잘것없는 그 인간의 위대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인간은 그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의 그 마음속에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를 품을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인간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것은 내가 대충 나가가지고 한 7, 80년 살다가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의미 없게 이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우리 존재가 가여운 거죠.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찾아가는 길고도 먼한 여정이 저는 그 인생이라고 좀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그 찾아갈 때 이왕이면 좀 행복하게 가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사는 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지금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시죠? 큰 소리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셔야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행복의 길로 제가 좀 안내하겠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할 때 남자 자격 청춘 합창단의 그 단장이라고 소개를 제가 받았죠. 제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2011년도에 KBS에서 남자 자격 청춘 합창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재미나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오디션에 참가를 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 저는 현직 이 사장이었어요. 아콜 엠바스터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의 사장. 과거에 저는 제주도하고는 인연이 좀 있죠. 제가 2004년도에 저 중문에 있는 제주 하얏트 리전시 호텔, 그 당시는 하얏트였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지금 사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호텔 아콜 엠바스터 코리아라는 그 호텔의 그 사장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말이죠, TV를 하루 보다 보니까 박할린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박할린 씨가 지휘하는 그 합창단이 있어요. 그 넬라 판타지아 합창단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넬라 판타지아요 vedo un mondo giusto e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nella di nuvole che vola.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로 이제 이 노래, 그 넬라 판타지아, 그 카리스마틱한 그 박할린 씨가 여러 젊은이들 정말 평생에 합창이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넬라 판타지아 이 화음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볼륨 좀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자, 이거 영상 한번 보시고 감사합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and a prestige for us to be standing here today in front of the prominent diplomats, distinguished guests that represent the nations of the world. With the help of so many people who did believe in our aspirations, we are standing on the stage of our dreams. A unified Korea where people can meet their families free and where we can dream together for the peace of the world. Yes, it is our dream. If you join us for this dream, please listen to our hearts, not only our songs, and help us stay young and active through our songs until this dream comes true. Thank you very much.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하는 영상이 저희들이 2015년도 방송은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3개월 동안 좋은 경험을 지금 하고 그랬었죠. 끝나고 나니까 다들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난 인연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버릴 수 없다 해서 그해 9월 달에 우리가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1년도 9월 달에 창단해서 올해 2026년도니까 만 15년 동안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엔뿐만 아니고 오스트리아 그라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2019년도는 드디어 카네기 홀 공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국 그 아마추어 합창단이 모두 참여하는 이 아마추어 그 합창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시니어 부분에서 아마 우승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모든 아마추어 합창단이 출전하는 그 합창단 중에서 저희들이 그랑프리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 외에 그러면 평균 연령 지금 현재 올해 70입니다. 우리 단원들이 전부 다 55명인데 전체 평균을 나이를 해보면 70세예요. 그 70세 된 이 시니어 합창단은 어떻게 전체 그 아마추어 그 합창대에서 1등을 할 수가 있었겠나. 그 당시에 그 심사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이화여대 그 박 교수님인데 그분께서 심사평을 하셨어요. 정말 합창단들 너무나 완벽하게 노래를 잘한다.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1%가 부족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동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춘합창단은 바로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대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상금으로 우리 2천만 원 받았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이나라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이 되자 해서 2022년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합창대회에 저희들이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시니어 혼성 부문에서 저희들이 또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이 되겠다는 저희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 그런 어떤 이런 인연은
남자 여자의 청춘합창단이 아니고 유엔을 다녀온 청춘합창단이고 세계 합창대회를 석권한 청춘합창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참전 22개국을 지금 순회하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보훈 연주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다녀왔고 뉴질랜드를 다녀왔고 지난해에는 그리스와 터키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가보면요, 참전 용사들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때로는 그분들의 그 유족들이, 아들, 손자들이 와서 저희들의 합창을 갖다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그리스 가면 또 그리스 노래 부르고, 터키 가면 또 터키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눈물 흘리고, 정말로 굉장히 참 고맙다고 말씀들을 지금 하시죠. 오늘이 가장 여러분들 젊은 날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을 여러분들이 다시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의 여성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이거를 저랑 같이 상의하고 또 협의하고 때로는 질문했으면 질문도 하시고 제가 설명도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설명을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강연 자리에 서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있어요. 세바시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세바시의 516회 스피커고, 여러분, KBS의 가장 인기리에 방영되는 그 특강 프로그램이 목요 특강입니다. 아침마당의 목요 특강. 예, 거기에 제가 또 갔었고요. 이런 많은 자리에서 제가 강연을 했지만은 사실은 정말 이 정도의 오디언스, 이 정도의 그 청중들과 서로 호흡을 맞추고 눈빛을 교환하면서 하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이런 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뭐 수백 명, 수천 명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교감이 별로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저도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 때로는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뭐 노래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그 맥락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직장 생활을 48년 했습니다. 48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5살에 사장이 돼서 35년 동안 그냥 사장, 회장으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이 사장이고 회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는 흘러간 과거일 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사단법인 남자여자의 청춘합창단의 이사장이고 명예단장입니다. 또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 실업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주가는 지금 뭐 8,500포인트를 간다 이러지만은 정말 K자의 그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빈 현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자영업자들이 1년에 몇십만 개가 지금 창업을 하고 몇십만 개가 또 망해서 폐업을 하는 정말로 참 심각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살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해외 온라인 직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미 성공 사례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뜻을 모아서 지금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한국 온라인 해외 직판 협회의 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해서요. 우리가 여기서 온라인으로 지금 쇼핑을 좀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구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마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쿠팡에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모든 DB를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다 줘야 돼요. 아니 장사를 하는데 고객 DB를 갖다 남한테 주고 내 고객 DB가 없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화장품 판매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수도 없는 화장품 판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든지 아니면 가성비가 높든지 정말로 치열한 레드 오션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에다가 명함 하나를 가지고 100억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하나 만들어서. 왜 그러냐? 일본의 명함 가격과 우리의 명함 가격이 딱 더블 차이나요. 반값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온라인을 어떻게 하다 알리느냐? 구글 검색어 광고로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용기, 공기 간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과연 팔릴까 하는 그런 아이템들 가지고 정말 많은 이 실적을 지금 올리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봉사직으로서 그 협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나중에 권대욱TV 시청하시겠지만 너무 이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서울시 관광협회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현재 그 홍보대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저는 건설 21년, 호텔에 10년, 그리고 교육업계에 지금 3년을 갖다가 근무를 했지만은 그런 건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디지털 크리에이터, 유튜버입니다. 또 지금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굉장히 신나죠.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장 정말 폼나고 봉급도 많이 받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야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자유가 없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제 경우를 비춰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에 보람도 있어. 그리고 또 보람도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돼.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내가 보람 있는 일이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물론 직장에 사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내가 뭘 갖다가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뭘까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럴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 생각만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저 유엔에 가서도 제가 3분 동안 스피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서 그 좋아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여생의 직업으로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을 좋아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박수 칠 일이죠. 때로는 그래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은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컨드 라이프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퍼스트 라이프에서는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그건 못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사장을 35년 동안 했죠. 중등건설부터 시작해서 호텔 매니지먼트. 여러분, 하얏트도 있지만은, 아코르 엠바스더는 아코의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면, 노보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보텔. 이비스 호텔 제주도 아직 없어요. 풀맨,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주는 없는데, 일단, 이 서울에 가면 많죠. 그 다음에 소피텔, 페어몬트, 전 세계적으로 아코르는 프랑스의 호텔 그룹인데 전 세계에 약 한 6천 개의 호텔을 갖다 소유하고 또는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아코르와 한국에 있는 장충도에 있는 엠바스더 호텔 그룹이 서로 조인트 벤처 합작을 만들어서 제가 그 합작 회사의 한국 대표를 한 10년 동안 했어요. 제가 갈 때 호텔 한 6개 정도 있었는데 나올 때 24개가 만들어 놓고 나왔죠. 마지막 직장은 여러분 온라인 교육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휴넷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휴넷의 그 인강 같은 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가 회장을 한 3년 동안 했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은 과연 그때가 난 행복했었나? 행복은 그래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더러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 물으면 어떤 때는 yes, sometimes yes, 그리고 또 sometimes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하고 또 불행했다가 행복하고 또 불행도 행복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시간을 가다가 또 어떤 때는 행복하고 결국 우리가 사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급적이면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죠. 자, 지금 의술이 발달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이 과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실감이 나세요? 참 좋습니다. 오래 살아서.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프지 말고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이게 좋은 인생이죠. 그죠? 안 그러면은 남한테 짐되고 정말로 참 비참한 그런 어떤 논에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60에서 우리가 은퇴를 한다 그러면 40년. 70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어떻게 매일 등산 가고 매일 골프 치고 그렇게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을 가져야 노년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일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일을 가져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 갖고 계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일을 더 좋아하도록 노력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확실한 나의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이 참 축복이긴 하지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래 사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 또 뭘 하나. 참 걱정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딱 눈에 오늘 할 일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그래서 준비하고 그러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할 때는 매일 출근을 해야 되죠. 아프나 싫으나 죽으나 사나 지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런 어떤 삶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바쁨이 유지되면 좋겠다는 거죠. 친구가 없어져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점심 이렇게 한 끼 같이 먹고 수다 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지금 않아요.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은 그래도 남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가끔 집에서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봐주시러 오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내가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요. 자원 몇 시간 동안 계속합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참 많은지 남자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절대로 그렇게 오래 길게 끊지를 못합니다. 아들이나 딸한테 전화 와도 남자는 그저 끼케봐야 2분 3분이면 맥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경상도 사람이라 더 짧지. 여성분들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남성분들 만날 사람 없고 어디 할 일이 없고 이러면 정말로 참 불행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학습하는 인간만이 영원하다. 그 공부가 뭐 맨날 무슨 뭐 어떤 거 뭐 AI 공부나 이런 기술적인 공부 이것만이 아니죠. 맨날 인문학 공부만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내 삶에 보탬이 되는 걸 갖다가 하다못해 여러 가지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저를 그래 공부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군자의 삼락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낙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기 시습지 불역격화. 때때로 공부하고 때때로 익히니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자님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낙화. 여기서 유붕은 friend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를 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스스로 자원방래하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 주니 이 또한 군자의 낙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군자의 낙은 인부지 이불어 불역군자화. 여기서 이는 the people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면 정말로 그것이 군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올해 제 나이가 76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이가 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군자 되기는 아직 지금 모르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한 65세 정도가 돼야 철이 난다. 여러분 아직 65세 아직 안 되셨죠? 그러니까 철이 좀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하는 그런 일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할 일 없는 사람, 만날 사람 없는 사람, 학습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위험한 100세 시대를 지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사는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낸 그런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뭘까? 그걸 찾아가는 그런 어떤 멀고도 긴 그런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즐겁고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이거를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뭘 갖다 만드시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이 정말 앞에 텃밭을 가꾸는데 그때 행복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실 때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시나 좋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명 같으면 1억 명 전부 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뭘 할 때 행복하는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이런 기준은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한 가지뿐이겠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하시라. 그런데 그 일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람도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도 준다. 이렇게 되면은 노후에는 가장 완벽한 여러분들의 지금 노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의 그 여정, 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론 찾아지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강의하고 제가 유튜브로서 방송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방송인의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방송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도권 방송에 제가 가서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나를 좀 운영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여러 방송국을 기웃거려도 봤습니다만 그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아무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방송국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건대우TV입니다. 그로부터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지난 9년 동안 전체 3,200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00편의 영상을 9년 동안 올리려면 하루에 1개 이상 올려야 돼요. 어저께도 올렸고 오늘도 올렸습니다. 내일도 또 올릴 겁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유튜브를 제가 알게 된 그 계기는 제 친구 3명 중에서 전에 그 한국전력 그 사장을 하던 조한익 사장이 있었어요. 조한익 사장이 저더러서 그 당시에 휴은회 회장인데 우리가 그동안 뭐 사장 일찍 돼서 그렇게 한 게 전부 다 우리 덕이 아니잖아요. 우리만의 노력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선배님들이 이끌어졌고 후배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된 것이니 반드시 우리는 그 대가를 이게 뭐냐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직장 생활하는 후배들에게 사장이 미안해라는 이런 컨셉으로 예를 들어 하다못해 면접 볼 때 그다음에 직장에서 상사하고 정말 불화가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하냐를 우리가 겪은 그런 과거에 비추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유튜버 방송을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사장이 미안해.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강호 그 그룹포스 코리아 그 글로벌 회사의 사장이죠. 저는 어쨌든 민간기업에서 35년 동안 사장을 했고 조한익 사장은 한국전력, 코트라 이런 어떤 공기업에서 또 그만큼 오랫동안 사장을 했고 또 이강호 회장은 세계적인 그 다국적 기업에서 그렇게 이 사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장 경력을 합치니까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아주 재밌게 했어요. 3개월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재도 빅몰하고 또 세 사람이 오프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즌 1을 끝내기로 하고 다 헤어졌는데 저는 계속 하고 싶더라 이거죠. 근데 사장의 미안에는 프로덕션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극장을 만들었던 제3비전에서 나온 그분들이 만든 거기서 스크립트도 줘. 촬영도 해, 편집도 해, 유튜브도 올려줘. 이걸 다 전부 다 해주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저 혼자 하려니까 이게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어떤 뭐 프로덕션을 고용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여비서한테 이 동영상 편집 어떻게 하냐. 앱 하나만 좀 깔아도. 그래서 깐 앱이 인샷이라는 그 앱이에요. 그 앱 하나를 제가 깔고 그날부터 좌충우돌하면서 혼자서 배운 겁니다. 그 일을 9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제가 유튜브 만드는 법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유튜브 편집에 있어서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편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가도 아마 될 겁니다. 휴대폰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휴대폰에서 다시 PC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로 찍어서 PC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휴대폰 가지고 하면은 바로 앱 하나 깔아놓고 오늘 이 영상도 바로 내일이면 지금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이 모빌리티가 이제 좋은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할 때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파서 아주 전문가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편집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사람들이 정말로 혹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요. 대신에 저는 저희 일상 유튜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 이 강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여행을 가면 또 중국 여행 기획, 합창단과 함께 합창을 하면 합창, 또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거기서 또 주말에는 항상 이 텃밭을 가꾸는 생활을 지금 하는데 그건 자연과 연관된 그런 생활들.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권대욱이 만나서 또 어디 예를 들어서 이 지방에 이제 가면은 다니고 싶은데 다니면서 권대욱의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때로는 신앙송도 하고 때로는 팝송이나 우리 가곡에 얽힌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년 동안에 참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구독자 2만 명, 사람들은 아이고 구독자 2만 명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유튜브 할 때 구독자가 100명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1000명이 됐을 때는 제가 파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2만 3천 명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5만 명, 10만 명이 되겠죠. 구독자가 많고 적고 이거는 저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 목적으로 유튜브를 했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 가질 만한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저희 기록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기록이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00편의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거 히스토리가 검색어 딱 한 권대욱 TV에 들어가서 산막스쿨. 그러면 제가 이제 산막에서 학생들 인생 학교를 제가 열고 있거든요.
다 나오죠. 권대기 만난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김영식 교수님도 제가 만나 뵙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최진석 교수님도 제가 한편까지 찾아서 만나보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납니다. 공부가 됩니다.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 인터뷰라는 게 무슨 특별한 형식이 없죠. 이 얘기를 쭉 하고, 그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2번, 3번은 듣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공부하러 많이 다닙니다. 포럼에도 다니고, 조참 포럼에도 다니고, 좋다는 강의 있으면 제가 가죠. 가서 그분의 강사님의 동의를 하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또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냥 그 강의실에서 건성으로 듣는 그런 강의가 아니죠.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분에 관한 조사도 또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우리 요즘 챗GPT 좋잖아요. 물어도 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의 학습이 돼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하필 유튜버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보람이 없으면 안 돼요.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보람이라는 건 물론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활동, 이 하나 가지고 사회나 또는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제가 살아보니까요,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끼냐면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람 있는 일이어야 해.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가 잘하는 일이면 더 좋겠죠. 잘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단히 학습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연마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저는 어쨌든 유튜브 만드는 일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가르쳐서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건 내가 해보니까 정말로 맨투맨으로 정말 1:1 코칭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짧은 동영상이라도 하나 만들고 동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더하고 거기다 음악 입히고 자기 말도 넣고 거기다 글자까지 넣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합니다. 한 4시간 정도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노력이에요. 자신의 노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냥 대충 우리가 그저 좋아하는 노래 하는 이런 합창단이다 하면 그냥 동네 합창단이죠. 제가 단장을 맡았던 2013년부터 저는 그런 합창단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대 합창단을 만들자 하는 열망이 있었죠.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좀 하는 합창단이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합창단의 역량을 좀 키워야겠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또는 어떤 강연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 다른 분들에게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 자체의 울림통이 커져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딱 2마디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철 스님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면 귀사대기밖에 딱 좋죠. 그죠? 우리가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평생을 장좌부라, 평생을 눕지 않았어요. 그분은 평생을 앉아서 잠을 주무시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을 갖다가 칭견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000배를 해야 만나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말 2마디 말 속에는 그분의 장자부라, 그분의 3000배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김수환 추기경님도 평생을 정말 수행자로서 성직자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정말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2마디만 하셨지만은 그 말에 울림이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일생에 그 2마디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합창단이 울림이 있는 합창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갔습니다. 아까 제가 유엔 연설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는 지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에 가서 우리가 합창으로서 노래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인 합창단입니다. 뭐 시니어라고 지금 이름 붙였지만 노인 합창단이지. 유엔에서 그래서 노인 합창단을 불러주기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불러준다고 한들 무슨 재주로 그 55명이다 뭐 하여튼 이것저것 합치면 한 60명에 되는 인원이 적어도 뉴욕, 워싱턴, 적어도 한 7박 8일 일주일 이상을 가서 하는 그 경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얘기죠. 저는 비전의 힘을 믿어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우리가 목표를 정할 바에야 aim high, 높은 목표를 정하자. 비록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지언정 근처까지는 갈 것이다. 이 공자님도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유엔에 갑시다. 그러니까 뭐 단원들이고 뭐 우리 집사람서부터 당신 미쳤냐? 불러주긴 누가 불러주며 또 불러줘도 한들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러나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35년으로 사장을 한 사람이에요. 경영을 했죠. 기본적으로 자 유엔에 가려면 일단은 유엔이라는 그 관문에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뭐 경비를 마련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뭐 가정사를 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첫 경은 정면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바로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한테 편지 썼어요. 뭐 당연히 우리 이 합창단원 중에 또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유엔에 가서 노래하고 싶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 세대다. 우리보다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 힘은 있지만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힘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노래로서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의 그 통일을, 평화 통일을 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좀 불러주세요. 그들이 첫 번 반응은 뭐냐면, 지금 2015년도가 종전, 그리고 1945년도에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70주년 기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유엔에 가서 뭐 공연하겠다 하는 그 요청이 쇄도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불렀다가는 이거 한국 그 편 들어준다, 감싸안나 이렇게 어떤 공평성의 문제도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당시에 오준 대사께서는 정말로 영민한 분입니다. 그분의 지론은 뭐냐? 항상 누군가가 좋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뭔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유엔에 오기를 원하고 또 DPRK, 그 소위 말하는 뭐 북한이죠. 북한도 우리 유엔의 멤버이기 때문에 뭐 언제 우리가 유엔이 뭐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니어 합창단을 유엔 무대에 세울까?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았는지 딱 어떤 계기가 생겼어요. 바로 6월 15일, 2015년도 6월 15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달입니다. 노인 학대,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 학대를 또 이렇게 이 육체적으로 어떤 그 괴로움을 주는 게 노인 학대가 아니고 알아봐 주지 않고 무시하고 말 안 듣고 이게 전부 다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인류의 공용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그런 정사. 따라서 유엔이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WEAA Day라고 합니다. World Elders Abuse Awareness Day.
이름도 어렵죠. 그날 우리 시니어 합창단이 와서 노래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엔 사무국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를 부른 거죠. 그게 6월 15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차 관문은 통과됐어요. 6월 15일 날 이제 유엔에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그 돈이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들어요. 50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6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하기가 싫었어요. 모금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 후원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3억을 이 성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는 회사 경영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와서 우리 합창단이 지금 유행 가는데 돈 100만 원 좀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하죠. 기업들은 뭘 생각하느냐? 명분과 실리를 갖다 생각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내면은 얼마의 가치가 나한테 지금 오게 된다. 전문 경영인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만 원을 내가 후원을 한다, 오늘. 그러면 1년 내로 1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무조건 100만 원 줍니다. 근데 이런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뜻있는 오너 회장님 뿐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첫 케이스가 맘스타치라고 있습니다. 맘스타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주도에 있나요? 맘스타치의 그 정현식 회장님이 연배는 저보다 조금 어리지만은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장까지 하시고 계신데요. 이분의 형님이 코트라의 관장을 주 요르단 코트라 관장님을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 요르단의 함보의 지사장이었습니다. 34살짜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알고 있어요. 자기 형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합창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무조건 오시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전화를 딱 걸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곤란한 사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약속을 안 잡아주죠. 그죠? 바로 오라 그래요. 갔죠. 자리에 앉자마자 이건 뭐 좋은 일 하신다 그래서 얼마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래요. 1000마디가.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가 한 3천만 원만 좀 도와주십시오. 매년 그렇게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매년 도와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나 참 그 황송한 말씀이라서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게 마성물이 됐어요. 용기가 100배 했어요. 단원들에게 내가 맘스타치의 정현식 회장이 3천만 원을 우리 합창단 유엔 공연에 보태쓰라고 주셨다. 막 단톡방에다 날리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으쌰으쌰한 거죠. 그 후에 제가 이제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저걸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엔 좀 비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들은 첫째는 명분, 두 번째는 실리를 갖다 봐요. 명분은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니까 그만한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명분 좋아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KBS를 찾아갑니다. KBS를 찾아가서 KBS가 만든 합창단이 지금 유엔에 간다. 그러니 공영방송 KBS가 얘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말이 맞죠. 그죠? 도와주는 게 맞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비즈니스 다 그렇지만은 특정해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해요. 인간극장에 내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인간극장에 우리 합창단을 내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당 그 책임 PD가 하는 얘기가 인간극장. 아니 그 인간극장은요 저 시골에서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막 하는 어렵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이게 10년째 해오는 프로그램인데 무슨 합창단을 거기에 인간극장에 내보냅니까? 제가 또 누굽니까? 끈질기게 졸랐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백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그 프로그램은요 외주 프로덕션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입니다. 삥뽕 하는 거야. 그 외주 프로덕션이 제3비전이라는 프로덕션이 있어요. 거기에 책임 PD 이기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오면 해드리겠습니다.
삥뽕 친 거예요. 그쪽에서 안 해줄 거 분명히 알고서 귀찮으니까 넘긴 거라고. 제가 누굽니까? 이기현 PD님 바로 만났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극장 컨셉이 안 맞아. 합창단이 무슨 인간극장이에요. 정말 가슴이 전 인간극장에 나와야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 합창단은 인간극장에도 나오는 합창단입니다 해서 이 어떻게 후원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책임 PD, 이기현 PD를 우리 합창단 연습하는실로 제가 어렵게 모시고 왔어요. 그때 우리가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따 끝나고 여러분들 혹시 박수를 치면 제가 마이웨이 한번 부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이웨이를 그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저는 영어를 조금 알지만 그 영어 한 줄도 못해. 이런 양반들이 손자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하면서 앞에다가 종이로 마이웨이를 한글로 적어가지고 이걸 달달달 외워서 지휘자 앞에서 그 노래 연습하는 걸 보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감동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딱 저보고 그러는데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사장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첫째는 왜 공영방송 KBS가 청춘 합창단을 인간극장에 내보아야 되는지 justification, 영어로는 justification, 명분과 실리를 갖다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알았다. 내 연구해보마. 제가 맨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렸어요. 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거든. 첫째, 명분이 있다. 공영방송의 명분이 있다. 왜? 만약에 우리 이 인간극장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야, 이 통일 이거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우리 편하게 살면 되는 건 줄 생각했는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저렇게 가느냐 뭔가 있나 보네. 통일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은 공영방송으로서 명분이 있는 것이다. 둘째, 실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눈이 번쩍 뜨는 실리? 무슨 실리? 여러분, 방송국의 실리가 뭐예요? 시청률이에요. 방송국은 무조건 시청률입니다.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갖다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제작자, 그 다음에 PD, 전체 평가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합창단은 개인의 스토리도 있고 합창이라는 음악이라는 오브제가 분명한 오브제가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것이다. 시청률 1등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한 실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KBS에서 렛츠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PD께서는 오케이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 이제 촬영을 지금 막 하죠. 막 이제 집으로 오고 우리 연습장에도 와서 막 이제 촬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이기현 책임 PD가 저한테 얼굴이 새노랗게 돼가지고 왔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옛날에 인간극장을 총괄지휘하던 CP가 어디 지방으로 전보를 갖다가 다시 롤백합니다. 와서 보니까 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인간극장 컨셉과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분의 표현이. 당장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못 찍게 됐어. 그래서 저한테 큰일 났다고 온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개 PD의 그 말을 믿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KBS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말을 믿고 기업을 다니면서 내 후원까지 받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나는 결국 기업들을 통해서 사기친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KBS가 나한테 사기친 거니까 이거는 노인들 상대로 공영방송이 사기를 칠 수 있느냐 이거 가만 내야 안 있겠다.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KBS도 난처하고 중간에 PD도 난처하고 저는 뭐 말을 그랬죠. 그런데 우리 그 이기현 PD가 정말로 명민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밝은 얼굴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제목은 뭐였었는지 아세요? 청춘 합창단 유엔에 가다가 제목이었어요. 인간극장의 제목. 그런데 이 PD가 우리 멤버 중에서 정말로 인간극장에 딱 맞는 캐릭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분 이름이 김삼순 씨입니다. 김해 사세요. 아마 여러분 인간극장 청춘합창단 인간극장 보시면은 제목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제목을 김삼순 뉴욕에 가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극장 컨셉에는 맞아. 그렇지만 내용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주인공이 김삼순 씨가 주인공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사히 인간극장을 찍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유엔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김삼순 씨 지금도 뭐 연락을 합니다만 기백에 계신데, 자그마한 이제 지금 할머니죠. 따님만 3분이에요.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따님 한 분은 간호사, 소방관, 그리고 한 분은 경찰관. 그래가지고 인간극장에 나와서 아이고 경찰관 그 딸내미 아침에 해장 국 끓여주는 게 그게 참 요즘 일이라고 이렇게 그런 재미있는 멘트를 하셔가지고 유명하게 되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엔에 간 거죠. 정말 유엔 공연을 끝마치고 저희들 전부 다 부둥켜 웃고 이렇게 참 울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저는 꿈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꿈은 이루어지면 이미 그 꿈이 아닌 거죠. 제가 유엔 공연을 딱 끝나고 유엔에 가서 3분 동안 스피치를 하고 정말로 내가 바라던 그런 꿈을 이루었는데 그 순간에 정말로 허탈하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지면 허탈해요. 따라서 빨리 또 다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유엔에 갔다 왔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카네기홀 공연까지 갔죠. 3.1절 100주년 기념일에 카네기홀에 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유엔에 가고, 우리가 카네기홀에 가고, 또 합창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그럴 의도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울림통을 키워서 뭔가, 그렇습니다. 합창단은 노래 잘하는 게 최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래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합창단은 그 노래 그 이상 over and beyond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회에 정말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이 화음을 들려드리면서 그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 청춘합창단의 가인의 길이 아닐까.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청춘합창단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래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이나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사람에 의존하는 리더십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사장 생활하면서 사장 힘이 있잖아요. 인사권도 있고 말 안 들으면 좌천을 시킬 수도 있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돈과 사람, 인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장이나 회장의 리더십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합창단은 그거 가지고 통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평생 조직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예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고가 다들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이고가 전부 다 강합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로 지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권대국을 믿고 따르라? No, 이거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함께 믿고 따라올 수 있는 하나의 가치, 그걸 갖다 만들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나도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갑시다. 제가 먼저 뛸게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5년을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도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말로는 지금 거창하게 어떤 가치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그냥 돈만 버는 사업?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직원이 훨씬 더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로서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돈도 되는 일,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여생의 천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견하신 분은 너무나 행복하신 분이고 이제 심화시키면 돼요. 아직까지 그걸 발견을 못했다? 그럼 지금부터 노력해서 발견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합창단 단장을 맡는 권대욱 단장을 투표했습니다. 그 볼륨 조금만 좀 안 계시나? 유엔 가지고 되실 수 있죠? 네, 지난 토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지금 한 나흘 정도 됐네요. 나흘 되셨고요. 예. 과거에 몇 년 전인가요? KBS 소프랑 참가한 후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2011년도 저기 종영된 게 9월달이니까 한거 동양한 7월 정도. 예. 단장님께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호텔 사장님 맞으시고요. 지금도 계속 이런 네, 지금도 아쿠아리움박사 코리아에서 아무래도 뭐 사람 능력이 한번씩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하는 시간을 보면 일하는 강도를 그래 뭐한 4시간 하면서 하고 다만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만 하여튼 유엔에 가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한 이후로 거기에 대한 열망이 크게 있어요. 저 밑세대들은 그런 열망은 크시지만 정말 힘이 없으신 분들, 또 우리 아랫세대들은 힘이 있지만 그런 열망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 세대가 힘도 있고 그 열망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가벼운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절실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것 같고 외국 사람들도 박수 치면서 보는 것 같은 거 예, 저거는 이제 제가 2015년도 바로 6월 25일 날 촬영한 YTN 그 생중계 그저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저도 이제 해외 출장하는 날이었었는데 YTN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이 지금 남은 거죠. 아무튼 이 합창단은 저로 보면 제2의 인생을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아이고 현직 사장이 그런 어떤 합창단에 현직 사장이 그런 어떤 예능 방송에 나간다 그럼 뭐 집에서 말리고 친구들도 야 미쳤냐 그런데 왜 나가냐 뭐 이런 사람들 많고 제일 중요한 건 회사죠. 회사에서 어쨌든 저는 봉급받는 그 사장인데 봉급받는 사장이 일은 안 하고 저런 데 나가서 논다. 이거 곤란한 얘기죠. 그렇지만 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저를 갖다가 그거 나가게 했던 그 원동이 뭐냐. 내가 60평생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까 나로서 살지 못했어요. 나로서 나만의 삶을 갖다 살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지금 여기서 좌절한다? 그럼 언제 할 건데? 80 넘어서 할까? 여러분 뭐 80 넘으면 불러주기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부탁 나더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오늘의 저의 제2의 인생을 지금 만든 그 근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라는 거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지만 결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여기서 제 모습 보니까 지금 모습하고 어때요? 2015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에요. 그땐 참 젊었잖아요. 지금은 이만큼 늙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안 늙겠다? 천만의 말씀. 그건 현실을 모르는 거죠. 나도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안 죽는다? 천만의 말씀. 나도 죽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동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이 아까운 인생인데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70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해서 제가 시작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튜버가 됐어요. 권대욱TV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구독해 주실 거죠? 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 부모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부군들이 또 계시잖아요. 전부 다 나로서는 다 상대방입니다. 기업들이 있을 때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극도다수란 말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절실함을 볼 줄 아는 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절실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냈을 때 가장 절실함은 무엇일까요? 그 책이 많이 팔려지고 읽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때문에 책을 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책 하나 나한테 보내라 이러지 말고 서점에 가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S24나 뭐 교보 같은 데서 순위가 올라가요. 책을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책을 다른 분들에게 권해주세요. 아까 말한 한국전력의 조한익 그 사장은 저하고는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별로 안 친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서로 뭘 하는 걸 알죠. 왜냐하면 미디어를 타니까 저 사람 코토라 사장 같구나, 제가 극동건설 사장 같구나, 콜엠버스 코리아 지금 사장이네, 남자 저기 청춘합창단에 나오네, 이게 서로 알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교육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한익 사장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줄에 서 있다. 그 친구 책도 많이 썼어요. 전력투구라는 책도 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시켜가지고 그 책을 10권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읽히려고. 그리고 메시지 하나 딱 보냈습니다. 환희가, 난 이 책 샀다. 그때부터 무지개 친해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하나 식당을 냈어.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식당을 냈다고 연락이 왔을 때, 뭐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 없죠. 근데 철부지 어린애들은, 야, 식당 냈으니까 너 한 팩 내. 그래서 뭐 몰려가서 개업통 내라고 이렇게 철부지처럼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로 사력이 있고 남의 절실함을 볼 줄 아는 분은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친구들 왕창 몰고 와서 팔아주는 겁니다. 그게 고마워요.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는 친구보다도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부자입니다. 이분이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가 잘 안 팔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겠나를 제가 코칭을 해드렸어요. 이분은 그때 막 아파트 분양 가격을 막 그냥 깎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 분양 가격을 깎으면 싸구려 아파트라고 더 안 팔립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게 안 팔리는데. 자금은 지금 막 돌아가는데. 근데 그랬어요. 분양가 보장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억의 분양을 여러분들이 받았어. 3년 동안 내가 그걸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3년 안에 그 가격이 안 되면 내가 보전해 주겠다. 다 팔렸어요, 100%. 이거 고맙잖아요. 이분이 골프 연습장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 연습장을 할 때 내가 그 비서한테 백을 써가지고 골프 연습장 오픈할 때 그 멤버십이 있어야 한 달 이용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그걸 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백 써가지고 그 이용권을 갖다 제가 샀어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골프 연습장을 냈으면은 어때요? 연습장이 많은 사람들이 그 회원권을 팔고 이거 하길 바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형이요, 동생이요 하면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잘 써요. 잘 써요. 매년 여름에 친구들 한 20명을 전부 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서 제주도로 오십니다. 와서 신라 호텔. 신라 호텔에서도 그분이 오면 VIP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아. 신라 호텔에 가면은요, 뭐 전 호텔리어지만은 매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몰라도 저 지하에 가면 노래방은 달물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스위밍풀 옆에는 또 거기도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가장 비싼 술을 한 병씩 시켜주십니다. 다. 그러면 최고지 뭐. 잘 팔아주는 사람 최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사람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다. 그건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뭐 살아가는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참 때로는 정말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 오늘 공항에서 정말 큰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김포에서 비행기 타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휴대폰이 그냥 깜깜이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또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또 내가 챗GPT한테 물었더니 뭐 여기로 꼭 누르고 10초 동안 누르면 다시 부팅이 된다고 그래서 하니까 좀 되긴 되는데 또 죽어버려요. 아니, 그 안에 지금 제주도 오늘 강의 일정서부터 호텔, 내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왔는데. 큰일 난 거죠. 집사람이 함께 왔기를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는 강의장이 어딘지 찾아오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하여튼 모든 금융정보, 나의 모든 어떤 정보들이 지금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나의 카톡 기록서부터 전화번호부터 나의 그동안 글 써왔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일 먼저 제가 안대가 삼성 프라자를 갔어요. 가서 이 기술자들이 보더니, 아이고, 사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속에 있는 그 메모리 칩이 고장난 거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갈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이 하늘이 깜깜하다고. 일단 제가 갤폰 갤럭시 26 울트라를 하나 샀어요. 원래는 이 백업을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전부 다 새로 산 그 기기로 옮겨가게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기술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전화번호가 없어진 거는 그저 만나면 그분이 전화하면 하고 저장하고 또 한 사람 전화하면 저장하고 그러다가 1년 되면 대충 보고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삶을 사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찾으시고 또 그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다면 그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보람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아름답게 보내시면 좋겠다. 방송 출연도 하고요. 연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기 공부를. 왜냐하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강연 활동 지금 하고 있고, 책도 지금 제가 7권 썼고, 지금 8권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8순되는, 그때, 토크쇼라 그러죠. 북토크. 그거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요거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말만 하고 이제 실천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지혜가 아니라 죽어있는 지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했기에 강사가 되고 노래하기를 좋아했기에 청춘한 분과 함께 노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만드는 것이 아주 정말 너무나 좋아서 70대 유튜브를 시작했죠. 더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3,200편의 영상을 올렸고 지금도 거의 매일이죠. 카메라 들고 세상과 만나고 있습니다. 좋아하던 일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고 또 다른 직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강연도 많고 유튜브 정보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저희 강연은 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닙니다. 4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35년 CEO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70대 현대 유튜브로 살아가는 현재 진행 중의 이야기죠. 때로는 노래를 곁들이고
때로는 유머를 곁들이고, 때로는 눈물겨우시기도 합니다. 살아온 사람만이 들려주는 일. 그것이 제 강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싼 장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하나는 충분합니다.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을 넣고 썸네일을 업로드하는 전 과정을 직접 저는 몸으로 이겨봤습니다. 최근에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더욱 빠르고 더 다이내믹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이 좀 됩니까? 저희 대답은 늘 같습니다. 돈이 되면 좋죠. 하지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둘 이유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좋아서 시작했고 또한 좋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보람 있는 일이라면 돈은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생기고 돈도 가끔 따라옵니다. 저희 경우는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 일을 배우고 그 일을 나누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인생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쓰고 말하고 노래하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 삶으로 제가 한 말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지금이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웃음 하나, 작은 의미 하나, 이제 어제부터 이거. 네.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는 이제 대충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좋아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그걸 자신의 직업으로 만들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왜 저처럼 꼭 강연이 돼야 되고 유튜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일을 찾아서 행복한 그런 여생을 지금 보내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대로 마치고,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제가 받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오늘 여러분들 1학기 지금 종강날이라면서요? 박수 한번 치세요. 너무 신난다. 네. 노래 한곡 부탁합니다. 노래? 네. 네. 제주도니까, 제주도, 지금 사실은 6월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호국의 달이에요, 호국의 달. 6.25 때, 그 다음에 우리 좀 아픈 역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너의 마지막 그 소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우리가 통일되는 모습을 보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엔에도 같은 것이고,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또는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 통합되는 나라가 되면, 지금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상이 지금 높습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그것이 더욱더 크게 빛나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국방력은 우리의 땅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족하고, 우리의 부는 먹고 살만하면 족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욕심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서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K-컬처. 해외 나가면 여러분들 한국의 위상 대단합니다. 어디 가면 어서 오셨냐 그러면, 한국 왔다 그러면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바로 K-팝 노래가 바로 나오고, 정말 뿌듯하죠. 제가 중동에서 84년도부터 이전반도간 중동 지사라고 했어요, 건설을. 그때 열사의 그 때 앞에 달에서 땀 흘리며 모래 폭풍 안에서 이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흘렸던 그 정말 눈물 어린 그런 어떤 저것이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조국을 위하고 무슨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조금 나가서 회사, 우리 가족.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우리가 흘렸던 그 땀발과 이 피땀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제가 그래서 호구의 달 정해서 오데니보이 여러분들 아시죠? 데니보이. 잘 모르시나 보다. 들으지 마실 거예요. 오 데니보이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flowers falling. 'Tis you must go and I must buy. But come back when summer's in the meadow. Oh, when the berries are stand white with snow. 'Tis I'll be here when sunshine or in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암옥동들의 느리 소리 들은 산골장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목동아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노래 이렇게 뭐 지금 괜찮게 부르죠? 네, 앵콜이 없다는데. 제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를 사실은 찾아 헤매요. 손을 꼭 잡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매번 우리가 꿈속에서 찾아 나서죠. 그렇지만 번번이 우리는 그 길을 잃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찾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눈만 감으면 다시 그 아름다운 나라가 불쑥 내 앞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나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거기가 어디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기 우리 손잡고 길을 찾다가 번번이 길을 잃고 돌아서던 거기 눈 감으면 불쑥 한 발자국 앞에 다가서는 거기 아름다운 나라.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나라로 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끝냅시다. 오늘 강의는 청춘합창단과 나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원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휴대폰은 날아갔지만요. 권대욱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